기자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느 게 편하십니까? 저는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작가라는 단어는 아직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기자가 아닌데 기자라고 불러달라기도 뭐하고. 김경래 님이 뭐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기자 활동을 하셨는데, 물론 대부분의 기자들이 쓴 기사는 소설과 같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사가 무엇이고 어떤 기사를 써야겠다, 혹은 기자는 어떤 기자가 돼야겠다라는 자의식이 생긴 게 네.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이제 기자가 됐으니까 우연히. 그렇죠, 그렇죠. 우연히 기자가 됐으니까. 언론사에서 일하니까 기자다, 예,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렇죠. 근데 뉴스타파로 옮길 때는 그건 약간 좀 저한테는 다른 일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뭐 이 사회에서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하는 한국방송공사에서 그렇죠. 뭐 구멍가게에 가까운 망할지도 모르는, 금방 망해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뉴스타파라는 작은 언론사로 옮겼잖아요. 옮길 때 자의식은 그거였어요. 그렇죠. 좋은 기자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거죠. 저도 나름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쓰지 말자였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로 가지고 뭐 이 기자분들이나 심지어는 언론 쪽에 있는 교수들하고 이야기할 때, 진짜 기자분들이 자기가 하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정체성 혼란을 겪구나, 이런 생각을 특히 많이 해요. 특히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을 나름대로 기사를 쓴다라고 하고, 뭐 팩트 체크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때, 팩트라는 거는 네가 믿고 싶은 게 팩트고 네가 믿고 싶지 않은 건 가짜 뉴스가 되는 게 21세기에 이 언론 환경이고 인간의 삶인데, 이게 이제 저는 심리학자로서 아까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철학의 이슈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슈거든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제가 이제 저도 20년 기자 생활을 했고, 네.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더 하면은 네. 그 기자라는 필드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기자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선배 중에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야기할 때 그 선배와 영웅담을 이야기하면서 존경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선배가 뭐 청와대에 있거나 정치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멘토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선배가 현역에 있으면 현역에 있는 대로, 또는 뭐 정치권으로 가거나 뭐 다른 활동을 하는 대로 존경의 마음보다는 그 선배가 얼마나 잽싸게 잘 쫓아갔는가, 잘 줄을 잡았는가. 자꾸 봤더니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는데 참 안 됐다더라,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존경하는 선배라는 이게 신화적인 걸로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 기자분이 내가 10년을 더 있으면 내가 한국 기자 이 조직에서 존경받는 선배로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아직도 김 기자는 존경받는 기자 선배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약간 신기하다,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기자 이쪽 동네도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죠. 네. 그러게 다 멸종했는데 지금. 멸종했는데 이제 약간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인물을 우리 한번 언급합시다. 예컨대 네. 뭐 지금 뉴스타파에 있는 최승호 PD 같은 최승호 경우, PD. 뉴스타파에 있다가 MC 사장을 했거든요. 그 PD로서, 언론인으로서의 업적도 업적인데, 그렇죠. 기자 생활, PD 생활을 하다가 이제
MBC 사장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커리어가 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예.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뉴스타파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 뉴스타파에 돌아올 거다. PD로 돌아올 거다. 오, 진짜요? 그리고 다들 안 믿었어요. 설마. 에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게. 근데 진짜 봤어요. 와서 어떻게 사는지 이제 봤잖아요. 그러게. 막내 PD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아, 그분 진짜 놀라운 분이네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인물 맞아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적을 뿐이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욕망보다 그 욕망은 사실은 저를 위한 욕망이기도 하지만 남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잠깐만요. 있었어요. 그러려면 본인이 KBS 사장으로 가는 것부터 먼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아니 뭐 사장을 안 가도 아이, 그래도 본인이 지금 뉴스타파 있다 보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KBS 사장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시고 났어, 지금. 사장으로 지금 갈 가능성도 있죠. 어떻게. 그러면 아니, 지금 소설을 우리 한번 써봅시다. 지금 이것도 소설적 작가의 마음으로 네. 본인이 KBS 사장으로 갈 가능성, 어떤 상황이 되면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겨나고, 지금 상황에서는 없죠. 지금은 없죠. 없죠. 지금은 그만뒀는데 제가 아니, 언론판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은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언론판에 저기 이 강원도 산골에 있더라도 본인을 KBS 사장으로 시키겠다는 강한 이 믿음을 가지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슈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본인을 KBS 사장으로 앉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분이 대한민국에서 네. 지금 정권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 다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 다음에 있을까, 없을까요? 그 다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5년 후에. 그쵸. 그럼 지금 본인이 연세가 60이 안 되셨죠? 55세? 50이 안 됐어요. 50이 안 됐어요. 내년에 50이에요. 얼굴을 보면 제가 더 젊어 보이는데. 15년 후에 그러니까 55세, 60세.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옛날에 KBS 사장 하시던 분 중에 박권상이라는 분 아시죠? 박건상 사장 때 제가 들어갔어요. 그분이 바로 KBS를 떠나고 저분이 KBS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연세도 꽤 되셨을 때 KBS 사장을 맞아요.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보면서 KBS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일종의 심리 분석을 하고, 네. 박근상 사장이 됐을 때가 DJ 네. 정부 때거든요. 그죠. 어떻게 해서 DJ 대통령은 박근상 씨를 또 사장으로 앉혔을까? 이거에 대해서가 또 분석을 해봤겠죠, 그죠? 네. 아시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훌륭한 KBS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뭐 그것도 일부 있었고. 약간. 네. 일부 근데 더 핵심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겠죠. 그 정도는 DJ께서 아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 그렇죠. 그 개인적인 인연은 거의 본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와 뭔가를 같이 한다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더라고 저 나름대로는 해석을 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박건상 씨 이상으로 캔디데이트가 엄청 많은데도 굳이, 왜냐면 그 당시에 박건상 씨는 거의 은퇴하신 분 카테고리에 연세가 꽤 계셨거든요.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15년까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거의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하고 본인이 이 나라를 바꾸거나 KBS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런 분이 대통령이 앞으로 15년 후에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본인이 그 소설을 쓸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상상력을 또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소설을 쓴 거죠. 그렇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 공직자 생활이나
언론의 자리를 붙여서 살 수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네요. 그 마음으로 쓴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예. 그렇죠. 예. 본인이 의식은 하지 않았으나 예. 본인이 바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 인간의 삶에서 본인의 선택이나 행동은 처음에 그 행동을 할 때는 본인은 의식을 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대개 그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을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개뿔 무슨 놈의 무의식이냐. 그거는 본인의 운명처럼 만들어지는 본인의 삶에 플레이는 의식되지 않았으나 그 삶 속에 있었다. 본인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어린이, 그것도 치밀하고 철두철미한 그 어린이로서의 삶은 본인이 진짜 훌륭한 기자라고 해야 될지 좋은 기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자로서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토대가 되었듯이 본인이 이제 소설가로서 토대와 훈련은 그 20년 동안의 기자로서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탄탄히 이루어졌고, 혹시라도 그것이 본인이 또 엉뚱하게 그 관료 같은 조직의 그 좀비 같은 그 대마왕으로서 혹시라도 KBS 사장이 된다든지 그 이후에 뭐 또 장관이나 뭐로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내가 내 의지로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의 마지막으로서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활동을 본인이, 그것도 삼성동 하우스라는, 이게 삼성동은 실제로는 이제 그 재벌집 그렇구나. 막내 아들의 자택이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하우스는 또 다 도박만 생각하는데 도박에는 항상 플러스 여자가 같이 있고 그런 측면인데 본인은 도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은밀한 일들이 벌어진다, 비밀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밖에 내놓고 하지 못할 어떤 활동들이 벌어진다는 이게 의미로 하우스가 하우스를 되는군요. 쓴 거죠. 예. 그래서 청와대를 블루하우스라고 하는군요. 거기까지는 몰랐네요. 그런 상상이 안 되셨다는 건가요? 오,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럼요. 용산 하우스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드래곤 하우스 아닌가요? 거기? 드래곤 하우스라고 하고 싶었으나 네. 그렇게 하면 또 중국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 명칭을 쓰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렇구나. 드래곤 하우스를 하자고 그 대통령실에서 그 이야기 나왔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제가 요새 뉴스를 끊어가지고 뉴스를 끊어가지고 많은 네. 뉴스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다 보니까 잠을 설칠 가능성도 높은데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삼성동 하우스 이거를 쓰셨어요. 그렇죠. 본인이 KBS 사장을 결코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에서 좋네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럼 네, 그렇게 네. 하세요. 네, 그래요. 나의 깊은 마음을 황모 씨가 읽어주더라.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KBS 사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처해서 그렇죠. 그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소설을 썼다. 그렇죠. 내가 이거를 정말 안 사람들이 썼으면 15년 후에 KBS 사장을 할 거라고 황모 씨가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박건상 씨 사례까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 하면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죠? 그거 그 사람 일이니까 본인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본인은 단지 자신의 운명을 있는 대로 이야기할 뿐인 알겠습니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 오늘 그게 팁을 얻어가지고.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본인이 가장 나름대로 따르고 싶고 존경받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거 거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스토리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삶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다 알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또 다른 패러렐 유니버스 이래가지고 나오는 미국 드라마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평행 세계는 많이 다루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본인이 내가 누구처럼 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평행세계를 만든 거 마찬가지고 본인이 그 평행세계를 믿으면 실제로 저 너머에 있는 평행세계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상황이 된다라는 거, 그런 새로운 뉴 패러렐 유니버스에 대한 시어리는 못 들어보셨죠? 네, 그거를 지금 제가 적용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왜 저렇게 되는가. 제가 이번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지금 윤 정권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이 패러렐 유니버스 시어리를 내가 동시에 윤 정권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정권이 됐을 때 어떤 유니버스가 만들어질까, 이 두 가지 소설을 써가면서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느 거를 그냥 견디는 게 더 나을까. 제가 선거가 벌어지기 전에 이석우와의 그 개구리 연못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니버스의 변화에 대해서까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스쳐 지나가야 되는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냥 깨구리 왕국 수준으로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남의 일처럼 제가 지금 어떤 유니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헷갈리시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